뭐 이민 생각하고 왔냐? 그렇게 보여? 뭐 하다 왔는데 한국에서? 취조하니? 내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야.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건 개뿔도 없는데 까다롭기는 또 더럽게 까다로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판타스틱 큐브에서 마련한 길을 찾고 길을 얻다라는 기획전에 방금 보신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연출하신 장건대 감독님과의 대화를 진행한 한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바로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만재라고 합니다. 먼저 예. 어수선한 시기에 멀리까지 오십니다. 예, 오늘 차 타고 왔는데 그 시민들 대부분이 여의도교와 이 양화대교와 이 한강대교를 넘어서 여의도로 국회의사 나오면 이렇게 이동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이렇게 부천까지 왔습니다. 공교롭게 영화 제목도 이제 어쩌다 보니 이 시기에 딱 맞는. 네.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영화 찍을 때 혹시 그 파티 장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장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희 제작팀에서 바이든의 시대를 지나서 이게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영화 완성될 때 트럼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너무 지난 얘기를 왜 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농담처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줄 진짜 몰랐네요. 이렇게 네, 트럼프 시대에 또 오늘 또 시절인 만큼 또 아주 어려운 어떤 그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영화와 더불어서 이제 여기 오신 관객분들하고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오늘 PD도 처음 봬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이제 영화 상영 하고 있으면 모더레이터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한담을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감사히 말씀을 나누게 되겠네요. 네. 잘 해보시죠. 네. 먼저 장건대 감독님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이셔서 이전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영화학교에서 전공은 촬영을 하셨고 맞죠? 예, 촬영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도 다른 작품들 크레딧을 보면 직접 촬영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본, 편집, 연출, 프로듀싱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하고 계세요. 음악은 음악 만들어본 적 없죠. 음악 빼고 음악에 나오시고 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셔서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 그래서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감독님도 익히 잘 알려져 계시고요. 저는 이제 감독님 작품은 한여름의 판타지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이름이 아마 그 작품으로 이제 좀 많이 되게 알려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작품 보고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셔도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온라인에. 저는 그 작품 처음 보고 참 묘한 영화라고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일상의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떨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포착해내시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한국이 싫어서는 좀 그래도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관객분들 좀 이따가 이제 코멘트도 좋고요. 이제 궁금한 점 물어보셔도 좋은데 지금 열심히 생각하시고요. 일단 감독님께 이 작품이 원작이 있죠. 그 장동명 작가의 소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작품을 읽으시고 어떻게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영화가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워낙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동명의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고 2015년도에 출간이 됐어요. 벌써 이제 10년이 거의 다 됐고 당시에 꽤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2015년도에는 뭐 탈조선인, 뭐 헬조선인 이런 좀 자조적인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헬조선이라는 말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직 되게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사회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서 조선이라는 단어하고 지역이라는 그 헬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봉건적이고 살기 지옥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종종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이제 그 어떤 담론의 좀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하고 비슷합니다. 한 20대 후반에 그 이제 개나라는 여성이 있는데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래 사귄 착하고 귀엽고 건강한 남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좀 가난하지만 그 화목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소설에도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잘 이해를 못 받습니다. 너 왜 한국을 왜 떠나려고 하냐? 한국 그래도 살만한 데 아니냐? 너 지명이랑 결혼하고 직장도 있으니까 뭐 때되면 아이도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런 게 행복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걔나 왜 떠나려고 하는지 제대로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고. 근데 걔나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소설을 만났던 시기에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걔나하고는 좀 다른 처지이긴 한데 저는 뭐 기혼 남성이고 그리고 뭐 영화 만들고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2015년도에 소설을 읽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40살 되던 해였고 그리고 한 서너 살 되는 딸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나하고는 다른 처지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중년 남성으로 가족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족 제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이쪽의 트랙에 올라타는 건데, 이거 진짜 이제 그러면 대출 받아서 이제 집 사고 빚이나 갚으면서 살면 되나? 암 걸려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생각 하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을까? 이 한국 사회 사는 다른 방식의 삶은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차에 소설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이제 그 전에 영화들 좀 만들 때 좀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나 아주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가 아닌 타자를 좀 주인공으로 이렇게 뭐 좀 끌어안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좀 만든 첫 번째 영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있고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화 좀 만드는 지 오래 걸렸어요. 올해 개봉했고 작년에 부산에서 이제 프리미어하고 이번까지도 좀 밀려 걸리고 이게 또 중간에 아시겠지만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또 해외 못 나가던 좀 시간도 있었고 고화성 배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화성 배우가 프로젝트 오케이를 하시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화성 배우가 만약에 캐스팅을 오케이 안 하셨으면, 승낙 안 해주셨으면 뉴질랜드까지 못 갔을 거예요. 걔나 5호를 아마 오키나와나 이런 데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 고화성 배우 보면서 되게 묘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왜냐면 고화성 배우가 출연한 그 전에 작품이 한거라는 영화, 유관순 열사로 등장을 하고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문을 받으면서 있던 여인이
이제는 한국이 싫다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배우하기도 참 어렵겠다. 그래서 특별히 고화성 배우를 이렇게 찍어두시고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성 씨가 이제 그 아역으로 활동하면서도 좋은 작업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 10대 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봉준호 감독님 괴물과 설국열차, 그리고 또 여러 TV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하고 이 개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 영화 촬영하면서 이제 아성 씨도 30이 됐는데, 아성 씨가 갖고 있는 좀 그 성인 여성의 얼굴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본 영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영화 찍기 전에 39년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직장인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어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90년대 초반의 어떤 직장인 풍경 속에 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또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보면서도 이 영화하고 좀 마치 그 영화에서의 주인공이 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걔나처럼 좀 떠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 전에 오피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좀 아성 씨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앳된 모습의 배우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좀 다른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배우들 대본 드리면 좀 시간 걸리거든요. 바쁜 양반들이니까 한 2, 3주 걸려요. 근데 아성 씨가 일주일만 일주일치 안 돼서 연락 왔어요. 또 그렇게 일찍 연락 안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만나러 갔죠. 그래서 너무 좋게 읽었다. 하고 싶다. 이제 제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도 촬영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뭐 해외 촬영도 있고 고화성 배우가 나오긴 하지만 독립 영화예요. 10억이 안 되는 영화로만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불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산도 생각보다 이제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아성 배우한테도 저는 사실 이제 고화성 배우가 이 프로젝트 포기해도 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래 기다렸고 예산도 충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성 씨가 그러면 감독님 우리 이제 어떤 작전을 세우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직 이 프로젝트 떠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작전이랄 게 근데 뭐 자기 출연료 깎는 작전밖에 없지 않나요? 작전들 너무 많았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아성 씨가 오늘 나한테 우리라고 했다. 준비하자 촬영을 이런. 그게 2022년 5월 말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봉까지 2년? 네, 그런 셈인데요. 이게 영화 계절도 좀 많이 나오고 2022년 여름에 시작해서 2023년 봄 초에 끝났으니까 작년 초에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책을 처음 만나신 게 2015년이고 지금 관객과 만난 게 2014년,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 셈이죠. 그때 이제 책을 만나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감독님의 삶과 우리 사회와 이런 걸 돌이켜 보셨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10년 전에 영화 완성된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예, 그 개나가 2014년도에 이 영화 만들어졌으면 아마 지금의 개나하고 좀 다른 인물이 됐을 것 같고, 영화를 보는 우리 시민의 감각도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저 역시도 좀 그런데 개나가 지금 이제 이 영화 속의 개나가 30살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전화통화 하는 거 보셨잖아요. 사실 다음 주에 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2014년도에 걔네는 그런 고3이거든요, 여러분. 말하자면 19살, 20살이고 또래의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그 배가 침몰한 사건을 본 걔네예요. 물론 걔네들도 배에 안 탔죠. 그리고 20대 초반에 또래 여성이 강남역에서 그 또래 남성한테 살해당하는 걸 본 걔네입니다. 그리고 여성주의 운동을
미투 운동을 겪었고, 그리고 아마 직장 다녔던 사회 초년생일 때는 아마 이태원에서 놀자고 했던 친구들 가까운 혹은 한 달이 건너면 알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죽었어요. 개나예요. 그러니까 개나는 어떻게 보면 뭐 살아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사실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 살아남은 여성입니다. 물론 개나의 표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련의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사회 타임라인과 좀 다르게 순진한 표정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여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나가 한국을 떠나는 감각도 그런 걸 겪은 우리 시민으로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너 왜 가니?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황금종려상 수상자도 나오고 나라잖아요.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근데 지금의 감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만 2014년도에 만들었다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지점에서는 계속 지난 10년간 좀 퇴보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자꾸만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학생들하고 수업하는데 그 2080년 5월 18일 날 전남대 앞에서 대학생들이 계엄해제 편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난주의 여의도가 아니라 40몇 년 전 광주에 있는 전남대 앞에 풍경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사진을 보면서 이게 시간이 계속 거꾸로 가는구나 뭔가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어서도 그렇지만 또 근래에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와중에도 이제 멀리까지 관객들을 만나러 오신 장건재 감독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야. 한국을 뜨기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개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배고프고 춥지만 않으면 정말로 좋다? 나한테는 그게 진짜 행복이야.